요즘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폭락에 다들 불안하실 텐데요. 오늘 그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직접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30%나 곤두박질 치면서 시장 전체에 공포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것도 기나긴 하락장, 그놈의 크립토 윈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근데 말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분석의 주인공인 홍익희 교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수님 이야기는 이게 무슨 코인 자체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대한 외부 압력, 바로 세계 경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압력이 뭐냐면요. 첫째는 미국 시장에 돈이 꽉 막혀버린 거, 그러니까 현금 압박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통화 정책이 확 바뀔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바로 엔화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정부가 빚을 내려고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어요. 그럼 시중에 있던 현금이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일단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산부터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암호화폐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압력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녀석에게서 나옵니다. 최근에 일본은행이 우리도 이제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툭 던졌어요. 이게 시장에 엄청난 공포를 불러온 겁니다. 왜냐하면 싼 애나 빌려서 전 세계 자산에 투자했던 거대 자금들이 어이구, 이제 이자 갚으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투자했던 자산들을 급하게 팔아치울지도 모르니까요. 당연히 암호화폐도 예외는 아니고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그래서 시장의 돈은 다시 돌아오는 거냐? 유동성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행인 건 미국 연준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돈줄을 조여왔는데 이제 슬슬 방향을 틀어서 돈을 풀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어요. 이건 정말 큰 정책 변화죠. 연준이 직접 돈을 푸는 것 말고요. 또 다른 자금 공급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쓰는 돈. 이게 결국 경제로 흘러들어오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데 은행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은행들이 예전보다 돈을 덜 쌓아둬도 되게끔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이 조치 하나만으로 은행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용, 즉 대출이 잠재적으로 40%나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유동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크립토 윈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보통 4년 주기로 하락장이 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홍 교수님은 이제 그 4년 주기 공식은 깨졌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투기성으로 달려드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보세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고대 금융기관들이 아예 판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규제 환경도 훨씬 우호적으로 바뀌었고요. 규제가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인구의 거의 40%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봤대요. 이 정도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그룹이 된 거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늘 주목하는 반감기 있잖아요. 이게 예전만큼의 파급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전체 비트코인의 95%가 채굴돼서 시장에 풀려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새로 나오는 물량은 전체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인 거죠.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오래된 공식은 깨졌고 시장의 판도도 닦였어요. 그럼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홍 교수님이 제안하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종의 가치 투자 접근법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은 장기 보유 자산으로 보고 꾸준히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면서 지수처럼 운영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수십 개씩 되는 지표를 다 들여다보면 오히려 길을 잃기 쉽죠. 그래서 교수님은 딱 하나, 정말 강력한 지표 하나만 집중해서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금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앵커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경제 성장률, 물가 전망, 모든 게 이 숫자 하나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10년물 금리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지표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번 폭락의 진짜 원인을 살펴봤고 왜 과거의 사이클이 더는 유효하지 않은지도 알게 됐습니다. 기관들이 진입하고 낡은 패턴이 사라지는 지금 암호화폐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동력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